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이렇게 최소 10년 반복하면 결국 잘 풀린다. 1.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도 그냥 하라. 2.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해야 버틸 수 있다. 3. 고민할 시간까지 아껴서 자꾸 더 시도해보라. 4.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을 지켜라. 5. 시니컬하게 사는 건 자신에게 좋지 않다. 6. 잠깐의 이득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 말라. 7. 좋은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매일 써라. 8. 에너지를 빼앗는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나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가 도전의 완성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도전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왜 이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 세상에 나처럼 우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걸까? 이런 이유로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다. 만약 당신도 한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책임질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고 있는가? 도전과 변화의 밀도를 확인하려면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떠넘기며 외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해서 반복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의 몫이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자신을 버린 자에게 성공이나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날 그날의 일을 그날 바로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그날 당신을 찾아온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도 깨끗하게 사라질 때까지 모두 겪고 지나가야 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그건 책임의 입을 빌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나를 피한다고 당신이 겪어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아. 어쩌다가 운이 좋아 덩치가 작은 나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내 뒤를 이어서 곧바로 더 큰 놈이 올 텐데 그는 당신을 나처럼 대충 다루지는 않을 테니까. 도전과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해서 기억 속에 확실하게 남겨둬야 내일부터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시도와 도전을 반복해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같은 일에 수천 번을 도전해도 단 한 번도 도전한 것이 아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까지가 그 도전의 완성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진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며 산다는 것. 내가 참 존경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8단계로 정리를 해봤다. 페이지를 넘기듯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으며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과 세상을 위한 삶인지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1. 여기 매일 20년 넘게 남한산성 꼭대기로 올라가는 나이 70이 넘은 할머니가 있다. 2. 365일 내내 날이 춥거나 더워도 고령인 그는 반드시 올라가서
하루를 시작한다. 3. 그는 거기에서 20년 내내 94세가 될 때까지 등산객을 상대로 김밥을 팔았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던 걸까? 4. 이게 답이다. 할머니는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김밥을 판 돈을 기부했다. 5. 2024년 94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무려 7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했다. 6.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인 5천만 원까지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떠났다는 사실이다. 7. 형편이 어려워서 10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먹고 살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이런 사명감을 품고 있었다. 8. 멋지게 자라날 아이들이 공부할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굳이 그걸 내세우거나 강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당신이 선하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저절로 세상에 퍼질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선하다면 죽어도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았을 때 부록처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 그 안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기도하듯 품고 또 품고 살아라. 그럼 삶의 마지막 순간 세상은 당신을 스스로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누구나 그런 미래를 만날 수 있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여기 정말 좋네. 오길 잘했다 투. 울산 도서관. 여기도 참 좋네. 도서관이 우주적인 느낌. 10시 30분에 강연 시작. 오늘도 역시 오길 잘했다. 여기는 이것도 좋네. 울산 도서관 대기실도 좋네. 개인 화장실도 있고 게다가 웰컴 스낵까지. 이런 거 보면 괜히 집에 가져가고 싶어지잖아. 그냥 두고 가면 예의가 아니겠지. 카카오 스토리 김종은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초등학교 때 일어나는 아이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돕는 부모의 25가지 말. 1. 친구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해. 2. 물론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을 땐 네가 네 보호자가 되어야 해. 3. 자주 연락을 한다고 친한 건 아니야. 정말 좋은 친구는 가끔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든든하지. 4. 지쳐서 너무 힘들다는 건 네가 노력했다는 증거란다. 5. 무례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된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 네 기분을 알려줘야 해. 6. 너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챙겨줄 필요는 없어. 7.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말이 필요하단다. 공감이 가장 큰 힘을 주니까. 8. 웅얼웅얼 말끝을 흐리지 않고 뭐든 끝까지 말하는 습관을 가지자. 9.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는 친구를 소중히 대하렴. 널 정말 아끼는 사람이니까. 10. 친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자. 찾는 과정에서 그걸 배울 수 있거든. 11.
좋은 친구를 만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좋은 내가 되는 거란다. 12. 너무 급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 천천히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네? 13. 너 자신을 별로라는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아. 네 단점만 들추는 사람이니까. 14. 거절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 서툰 거절은 서로를 더 힘들게 해. 15.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자. 3번 생각하고 말하면 누구나 가능해. 16. 경청은 친구를 만들어주지만 너무 많은 말은 적을 만든단다. 17.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렵다는 건 그만큼 네가 용기를 냈다는 증거야. 정성을 많이 쏟았으니 더 마음이 힘든 거지. 18. 친해질 기회는 언제든 또 있어. 당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19.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20. 힘들 땐 일단 잘 된다고 생각하렴. 아주 좋아. 다 잘 되고 있어. 마음이 편해지면 다 좋아진단다. 21. 자신을 먼저 아낄 수 있어야 소중한 사람들도 아낄 수 있어. 22. 경청은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을 듣는 거야. 23.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양한 친구가 필요한 거야. 24. 남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면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지. 25.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켜야 해. 다만 부당한 상황에서는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단다.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데디 육아파파, 부부 스타그램,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초등학생 사춘기,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밝게 잘 자라는 아이들은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노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내가 아이랑 너무 못 놀아주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는 너무 혼자만 노는 게 아닌가? 친구랑 좀 어울려서 놀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놀아주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혼자서 자기만의 색을 느끼며 성장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보며 스스로 느낀 영감을 깊이 생각하고 내면에 차곡차곡 담는 시간. 곁에서 볼 때는 아이가 지루해 보이지만 아이 내면에서는 위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스스로 지루하다면 결코 혼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배우기만 하고 복습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기만 하고 치운다면, 듣기만 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시간은 그냥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방식대로 저장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득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날 순간순간 배운 것들을 복습하며 내면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훗날 멋지게 쌓인 그 기록은 밝게 잘 자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가장 근사한 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굳이 놀아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혼자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중간중간
이런 말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은 뭐가 네 눈을 사로잡았니? 2. 그걸 보며 어떤 생각을 했어? 3. 와,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3단계 질문을 들려주면 그때그때의 답변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잘 노는 아이가 나중에 친구와도 주도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당장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아이 성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는 오히려 혼란스럽죠. 혼자서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아이가 무리 속에서도 자신을 빛낼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혼자서 노는 시간이 아이가 보낸 나머지 23시간을 귀하게 합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그램, 부모 교육, 책 육아, 초등학생,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자녀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부모가 시를 들려주면 아이는 시인이 되고, 부모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는 자기 삶의 근사한 연주자가 된다. 나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잘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간 시간을 믿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나를 사랑합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